나의 인생의 첫 기억은 조금 슬프고 아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. 되게 화창한 날이었고 내가 몇 살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2살, 3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밖에서 그 김장할 때 쓰는 다라 아니? 배추 담아두는 통? 거기에 그 다라에 나를 담그고 어머니께서 나를 씻기고 계셨어. 씻기고 계셨는데 저쪽 걸상에서는 아버지가 친구분하고 약주를 드시고 계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나를 씻기고 있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막걸리병을 던지셔서 그 막걸리병에 어머니가 머리를 맞으시고 나를 씻기시다가 쓰러지신 일이 있었어. 근데 그게 선생님의 첫 기억이고 가장 먼저 내가 태어나서 기억하고 있는 어떤 아픔의 순간인 것 같아. 이거는 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성장기를 보내고 유년기를 보내면서 아버지의 많은 폭행을 받고 또 많은 시간들을 방 속에서 떨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. 그래서 그 소염을 먹는 그 볏집단 아니? 그래서 누나 둘이 있는데 누나 둘이랑 또 엄마랑 도망가서 그 볏집단 사이에 숨어서 한겨울에 잤던 적도 있고 또 엄마가 집을 나간다기에 누나랑 다리를 붙잡고 나가지 말라고 우리 있으니까 좀 버텨보자고 그렇게 어머니를 붙잡았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. 그렇게 해서 초등학생이 되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 꿈이라는 걸 갖게 됐던 것 같아. 태권도 선수. 그래서 태권도를 시작하고 선수 생활 시작했는데 그날도 열심히 태권도를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. 이렇게 도복을 메고 신나게 오늘도 운동이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뭐 할까? 컴퓨터 게임 뭐 할까? 이렇게 고민하면서 왔는데 아버지가 엄청 무서운 얼굴로 너 여기 앉아.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시는 거야. 이렇게 도복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. 너가 그걸 하고 싶은 건 알겠고 한데 너가 태권도 선수가 되는 것을 도와줄 수 없다. 그러니까 포기했으면 좋겠다. 근데 이렇게 말만 있었으면 좋았는데 내가 들고 있던 도복을 아버지께서 찢으시고 이제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. 그러니까 내일부터 도장에 가지 마라.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면서 또 때리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첫 꿈, 내가 태어나서 꾼 첫 꿈이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혔던 것 같아. 이거는 나의 성장기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데 중학교 1학년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학교 가면 많이 만나게 되잖아. 근데 이제 나도 머리가 어느 정도 큰 거지. 그 내가 13, 14년간 살면서 내 마음에 쌓여있던 분노들 그런 것들을 풀 곳이 필요한 거야.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온 조금은 불량해 보이는 친구들하고 친구가 돼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나한테 따라다녔던 단어는 꼬릿말은 비행청소년, 양아치, 쓰레기 이런 안 좋은 단어들이 나를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. 근데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갔지. 고등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쟤는 저런 애야. 쟤는 저런 게 너무나 당연한 애야. 그냥 쟤는 비행청소년이야.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돼. 이런 시선과 이런 말들을 수업 시간에 비추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더 분노들이 쌓여가는 거지. 그렇게 분노 속에서 또 불만 속에서 선생님들과 엄청 안 좋게 보내면서 고등학교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.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간 곳은 공장이었거든. 선생님이 간 곳은 공장이었는데 하루에 12시간을 일해 서서 똑같은 일을 이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로 갔는데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
그 자리에 서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. 밥 먹는 시간 30분 빼고. 어떨 거 같니? 지치고 힘들고 진짜 내가 아무 생각도 안 들고. 근데 나는 내가 갓 20살인데 나한테 좀 어리니까 좀 대우를 해주겠지. 근데 내가 한 번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칼로 손을 팍 찌른 거야. 여기를 찔러서 이제 작업 반장님한테 가서 저 다쳤습니다. 이걸 좀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붕대로 뚫뚫뚫 감더니 가서 일하라고. 기계 돌아가고 있으니까 일하라고.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세상 진짜 더러운 곳이구나. 내가 어린 것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참혹한 곳이고 참 더러운 곳이구나. 그러면서 3개월 동안 공장 일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. 대학교도 진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나 가야겠다.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또 마찬가지인 거야. 근데 여기도 참 더러운 곳이구나.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고 내가 대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천대하는 곳이구나. 그래서 군대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때리고 또 간부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문제 행동을 많이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무사히 22살에 전역을 했습니다. 근데 22살 전역하고 나니까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. 소속된 데도 없고. 그래도 조금 군대 마치고 나와서는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군대에 있는 동안 친구들하고 모든 연락을 다 끊고 나고, 친구도 없고 갈 대학교도 없고 어울릴 사람도 없고. 근데 뭔가 이 내 마음속에는 변하고 싶다는 이 열망만 가득한, 그래서 내가 꿈꾸는 삶하고 내 현실하고는 갭이 너무 큰 상태에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자살이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. 내 옆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. 그러다가 고향에 갔다 오다가 사당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철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. 그냥 저 달려오는 전철에 내 몸 던져서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생각조차도 없이 빨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날이 2010년 8월달 어느 뜨거운 여름날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죽지 않고 전철을 타게 됐어요. 사당역 4호선 안산으로 가는 전철을 타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거울로 비친 저를 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그 유리창에 비친 저를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. 근데 그냥 그 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짜 왜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저기 서 있지? 그때부터 저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불쌍하다.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. 나 참 약한 사람이구나. 그걸 보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. 근데 제 삶에 제 인생을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. 그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가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떠나게 돼요. 아무 생각 없이 캄보디아로 가서 빈민가로 가서 어린 아이들을 만나는데 아이들한테 사탕도 나눠주고 초콜릿도 나눠주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. 한 3살 정도 되나? 나이가 몇 살인지 또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는 아무런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요. 이마에는 상처가 나서 피가 묻어 있고 씻지 않은 상태로 너무 지저분해져 있는 한 소녀를 만났어요. 근데 그 아이를 보는데 마치 제가 전철에서 봤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. 이 아이 진짜 너무 불쌍하다.
이 아이 진짜 너무 불쌍하다,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았어요. 근데 제가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고. 이 아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고 너무나 여유 없고 상처도 많은 아이 같은데 이 아이한테 좀 사랑이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.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,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. 지금 네가 안고 있는 그 아이가 내 품에 안긴 너의 모습과 같다. 지금 너의 모습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 아이 같고 상처 입은 그 아이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. 그러면서 제가 엄청 울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 순간 마음에 뭔가 하나 느껴지는 거예요.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고 또 학교에서 비행 청소년, 양아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컸던 제게 뭔가 마음에서 그 꿈틀거리는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. 아마 그게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.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.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.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제가 달라 보이더라고요. 불쌍해 보이기도 했지만 뭔가 이제 한번 살아보고 싶다. 내가 참 소중하구나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. 나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? 참 내가 소중한 사람인데 무엇을 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청소년기가 떠오르는 거예요. 그렇게 맞기도 하고 방황도 많이 하고 비행도 저질렀던 그 청소년 시기가 다시 돌아보니까 너무 아파서 지금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1년 반 동안 22살에 루트가 뭔지도 모르던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1년 반 공부해서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. 네, 진짜 꼭 필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. 그러니까 그때는 저를 때리시기도 하고 욕도 하시고 지금도 그러세요. 가끔 집에 가면 너 다신 집에 오지 말라고 하세요.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는 부탁을 이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뭐냐면요, 그때 욕하고 때리고 또 지금도 싫은 소리도 하시는데 아버지가 진짜 하고 싶으신 얘기는 뭐냐면요, 야 훈호야 사랑한다, 집에 좀 자주 와라, 보고 싶다.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는 부탁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누군가의 형이기도 하고요,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. 제가 아버지한테 밥 먹다가 한 2년 전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. 아버지는 청소년기 때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? 라고 여쭤봤는데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아버지는 너무 외로웠어. 할머니가 사랑을 해주지 않았거든.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한 누군가의 아들이고 한 사람으로서 보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꼭 딱 저 사람은 내 어머니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, 아버지니까 이렇게 해줘야지라는 높은 기대 말고 한 사람으로서 바라봐 주세요. 그러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조금 이해가 되고 또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네.